누나를 죽였을까? 이제 우리한텐 몸이 없으니 만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을 텐데, 하지만 몸 없이 누나를 어떻게 만날까? 몸 없는 누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우둥지 사이로 오렌지색 광선을 내쏘며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강 작가는 광주 출신이지만요, 5.18 때 광주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작가가 5.18 다룬 노벨상 수상작 소년이 온다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몸을 돌려 올려다보는 순간 군인이 총검으로 내 가슴을 정확히 명치 가운데를 찔렀다. 이 문장입니다. 1980년 당시 대학가에선 어떤 유언비어 같은 게 떠돌았는데요. 경상도에서 온 공수부대원들이 총검으로 젖가슴과 음부를 도려냈고 광주에서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잖을 겁니다. 광주가 고향인 작가 한강 역시 어릴 때 이런 영향 받아왔겠지요. 그녀가 했던 말 중에는 아버지가 보여준 5.18 사진첩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수상작가 한강 소개하면서 광주 5.18을 남한 군인들이 학생과 비무장 시민들 수백 명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노벨상 권위로 세계인들 사이에서 5.18은 학살로 규정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당시 5.18 현장에 뛰어들었던 언론인이 있습니다. 국제신문 기자 시절이었고 병가를 내고 5.18 광주에 들어갔던, 그래서 그 때문에 해고됐으며 그 뒤에 월간조선으로 옮겨서 5.18 광주 심층 취재 계속했던 조갑재 기자입니다. 2019년에 그와 가졌던 인터뷰를 발췌해서 들려드립니다. 필자가 조갑재에게 물었습니다.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로 들어가 현장 취재를 했는데 라고 말을 꺼내자 조갑재는 그때 그걸로 광주 상황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뒤에 관련자들 쭉 취재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건 광주 사태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이건 사실이고 저건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생겼죠. 광주 사태 직후 계엄사는 사망자를 200명쯤이라고 발표했어요. 근데도 세간에는 2000명 설이 퍼졌습니다. 1985년 국회에서 이게 쟁점됐죠. 그해 월간조선 7월호에서 사망자 수는 정부 발표대로 200명 선이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좌담기 실었습니다. 광주에서 불매운동 일어났지만 우리가 정확했습니다 라고 조갑재가 말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광주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건 뭡니까? 라고 묻자 조갑재는 시민 집회에서는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일성은 오판 말라, 이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대중 석방하라, 이 목소리는 작았고요. 간첩처럼 선동한다고 어떤 사람을 계엄군에 넘기는 장면도 봤습니다. 전남도청과 전남대 병원에 놓여있던 시신들 머리엔 멍이 많았습니다. 공수부대원의 진압봉에 맞아서 아마 그랬겠죠. 계엄사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에 타박상이 18명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 죽은 겁니다. 그게 광주 사태 도화선이었다고 봅니다. 조갑재 답변이었습니다. 필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공수부대의 과잉 진압이 문제였던 겁니까? 그러자 조갑재는 애초에 공수부대 투입시킨 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투입된 치려단은 방패, 방성모, 최루탄 같은 진압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거든요. 공수부대가 들어오면 다들 도망갈 줄 알았죠. 근데 학생들이 돌멩이 던졌고요. 진압하려면 겁줘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쫓아가서 학생들을 붙들어 난태한 거죠. 그런 장면 본 시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거의 동물적인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라고 조갑제가 답했습니다. 조갑제에게 이어서 물었습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 쪽으로 차량을 돌진시켰죠. 그리고 공수부대원이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발포 이어진 게 아닙니까? 라고 묻자 조갑제는 당시 장교가 위협 느껴서 엉겁결에 쏜 게 발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병들은 실탄 휴대하지 않았어요. 애초 발포 명령자 이런 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 천명이라는 제목의 담화까지 나왔습니다. 라고 조갑제가 답했습니다. 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전두환을 5.18 발포 명령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배후 조정에서 광주에서 무자비한 진압이 이루어졌음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라고 묻자 조갑제는 소위 지휘체계 이원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계통이 아닌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의 지휘 체계가 있었다는 얘긴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전두환 집어넣기 위해서 이걸 수사했어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근거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라고 조갑제가 답했습니다. 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1995년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검찰 수사 기록 보니까요. 그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사실상 군권을 장악했고 군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진압작전 수행한 걸 그들이 직접 관여해서 간섭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희성이 말했어요. 계엄사령관으로서 내가 병력 투입 결정했고 작전 지시했습니다. 라는 진술이 이희성 검찰 수사 기록에 나옵니다. 라고 조갑제에게 묻자 조갑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5.18로 전두환 집권이 앞당겨졌지만 광주 진압작전에 전두환이 관여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죠. 광주 사태하고 관련해서 가장 크게 왜곡된 게 뭐냐면 700만 명이 본 영화 화려한 휴가 보면 나와요. 애국가 부르는 시민 향해서 공수부대가 무릎 쏴 자세로 발사하는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북한군 개입설보다 더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라고 조갑제가 답변했습니다. 필자가 물었어요. 5.18 성격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자 조갑제는 민주화 열기가 끓어오를 때였죠. 다들 봄이 올 줄 알았습니다. 신군부 출현을 이런 시대적 흐름의 반동으로 봤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근데 1988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을 취재하면서 보니까 소위 기자로서 균형 감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조갑제가 말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취재로 5.18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됐단 겁니까? 그러자 조갑제는 공수부대원은 공포 대상이었죠.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꾸로 시민군에게 겁먹고 있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던 거죠. 당시 광주에서 시민들과 공수부대원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선악으로만 접근할 수 없고 심하게 말하면 내가 광주 시민이었으면 총 들었을 겁니다. 내가 공수부대원이었으면 총 쐈을 것 같았습니다. 조갑제 답변에 제가 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광주 5.18 관련 루머 가운데 북한 특수군 600명 개입설 이게 있습니다. 이 주장은 2013년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라고 묻자 조갑제는 그해 종편TV에서 탈북자가 출연했습니다. 그가 북한군 개입했다 이 설을 떠드니까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의 검증 취재로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걸로 정리됐죠. 하지만 지하로 들어가서 더 확산됐습니다. 조갑제 답변에 필자가 물었습니다. 삼엄한 계엄하에서 북한 특수군 600명이 광주로 들어갔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에 보수 성향 사람들은 왜 솔깃했을까요? 라고 묻자 조갑제는 이 북한군 개입설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건 광주 사람들이 너무한다. 이런 심리에서 비롯된 면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증거도 없이 광주 사태 당시에 헬기 사격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알츠하이머에 걸린 전두환을 광주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하고 이런 데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던 거죠.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여당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몰아세우자 보수 쪽에선 북한군 개입설도 함께 조사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갑제 답변에 이어서 필자가 물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조사 대상에 북한군 개입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섣불리 공청회에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라고 단정해서 이런 파동이 났다고 묻자 조갑제는 5.18 진상규명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거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걸 재조사하겠다 하는 이치와 같고요. 김현희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조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국가적 조사만 6번 했습니다. 1980년 5.18 직후 계엄사 수사 발표했고 1985년 국방부가 재조사했고 1988년 국회 광주 특위 청문회 열렸고 1995년 검찰 및 국방부 합동조사 있었고 그리고 뒤이어서 5.18 특별법에 의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조갑제 답변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뒤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5.18 조사했죠 라고 묻자 조갑제는 당초 정치권에선 1989년 12월 31일에 전두환 국회 증언으로 5.18 문제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지켜졌어요. 1995년 검찰 국방부 합동조사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공소지효가 지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었거든요. 근데 그해 가을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게 됐고 그러자 전두환 노태우 처형할 수 있는 소급 입법인 5.18 특별법으로 돌파구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겁니다. 조갑제가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물었습니다. 이번 진상규명조사 때 시체 안매장 부분 나오는데 이 또한 1955년에 이미 11개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근거 없는 걸로 밝혀진 내용이죠. 그러자 조갑제는 국민만 분열시키고 결코 합의된 결론 내리지 못할 겁니다. 광주를 야수라고 키우지 말고 편안하게 잠들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 특히 집권자의 책무입니다. 라고 조갑제가 답했습니다. 필자가 이어서 물었어요. 당초에 광주 전일빌딩에서 150개 이상의 총탄 흔적 발견된 게 계기가 됐죠. 헬기 사격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전두환 회고록 구절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등장해서 재조사 분위기 만들었고요. 라고 묻자 조갑제는 그거 지시를 받고 꾸려진 국방부 5.18 특조위가 헬기 사격 이루어졌다. 그걸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습니다. 추리와 비약으로 결론 내린 거죠. 헬기 조종사 수십 명은 양민 학살범이 돼버렸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역사 조작, 이 부분이 내가 가장 분노하는 대목입니다. 라고 조갑제가 답했습니다. 필자가 다시 물었죠. 사진으로 보면 전일빌딩 탄흔 밀집도가 아주 조밀하더군요. 라고 묻자 조갑제는
무장 헬기엔 벌컨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헬기에서 쏘면 벽이 날아가지 탄흔 자국 같은 게 그렇게 밀집해서 박힐 수가 없어요. 작년에 국방부에서 재조사했는데 육군 항공사령관 출신 위원이 국가수 감정 결과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 사격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계엄군이 쏘아버린 M16 탄흔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라고 조갑제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물었죠. 계엄군 지휘부가 헬기 사격 명령 내린 건 확인된 게 아닙니까? 라고 묻자 조갑제는 광주천 따라서 헬기 사격 명령이 떨어졌죠.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조종사가 너무 큰 피해가 예상되니 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명령 내려주십시오 라고 항명했습니다. 이런 조종사가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필자가 물었습니다. 그때가 비상계엄 때인데 조종사가 사격 명령 거부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갑제가 답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미 1988년, 1989년 똑같은 조사 받았습니다. 그때 헬기 사격 있었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거고 역사가 바뀌었을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비오 신부 등이 주장한 증언은 이미 1995년 국방부 검찰 합동조사에서 뭐라고 평가됐냐면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였거나 헬기 성능이나 무장화기의 특성 이런 걸 몰라서 한 주장이라고 평가됐습니다. 당시에 10일 공수여단이 있었는데 트럭을 타고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내복하고 있던 광주 보병학교 교도대가 이들을 시민군으로 오인해 발사했습니다. 그때 군인 11명이 죽었는데요. 무장 헬기가 출동했죠. 근데 같은 군인인 걸 알고 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방부 특조위는 뭐라고 했냐면 시민군이었으면 실제 발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식의 논리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은요, 최보식 편집인의 군인이 총검으로 내 가슴을 정확히 명치 가운데를 찔렀다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